하루 평균 7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 시민의 발 지하철. 제보자는 매일 이곳에서 별난 사람을 만난답니다. 이렇게 굽혀져가지고 머리랑 발이랑 거의 닿으신 채로 다니시고. 그냥 뭐랄까 폴더야 폴더 말 그대로. 그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사진으로 남겨놨답니다. 화면 속 주인공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듣던 대로 허리가 몹시 굽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폴더 전화 같다고 해서 일명 폴더 할머니라 불리며 지하철 승객들 사이에서 꽤 유명하다는 겁니다. 3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깨끗이. 쓰레기를 좀 폐지가 아니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9년쯤 됩니다. 쓰레기에 욕심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할머니는 왜 10년째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저기 계신 것 같아요. 승객들 가운데 사진 속 주인공과 꼭 닮은 할머니 한 분이 보입니다. 짐이 실린 손수레도 함께였는데요. 잠시 후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할머니. 허리가 심하게 굽어 있는 걸 보면 폴더 할머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할머니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빈 병은 물론 종이컵과 폐지들을 골라내더니 비닐봉지에 나눠 담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역을 위태롭게 오르내리며 쓰레기를 모으는 데에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곤 다시 지하철을 타시려는 듯 승강장에 선 할머니. 그런데 안 쓴대요. 안 쓴다 했는데 저렇게 고집을 부리네. 할머니가 가려는 역에는 서지 않는다 말해드려도 할머니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문이 닫히면서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하시는 듯해서 곁에 있던 취재진이 할머니를 도우려는 그때 해주지 마. 진짜 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을 봐줍니다. 한 승객이 우리에게 할머니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며 말립니다. 집이 없으면 집도 있고 뭐 자식들도 막 부득부득해. 아들이 저녁에는 자가용을 갖고 모시고 간대요. 은행에 가면 꺾어서 서갖고 다 창고에서 저거 말고 하고 그러고 나오면 딱 꺾어 갖고 간대요. 이게 다녀요? 바로 다녀요? 네. 허리가 반으로 접힌 것도 연기랍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왜 연기까지 하며 쓰레기를 뒤지는 걸까요? 모르는 사람도 이제 보기가 딱 하고 이제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건단 말이야. 차 오는 시간을 알아. 그 올라올 때 딱 내려간다. 복잡하게. 아니 그럼 내 그럼 학생들이 가만 안 있어. 다 들어다주고 다 하지. 돈 잘 주니까 저렇게 다니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할머니에게 다가와 뭔가를 건네는 이들이 여럿이었는데요. 할머니에게 쥐어주는 건 돈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한 듯 할머니는 거절하는 기색 없이 주는 대로 다 받습니다. 그렇다면 폴더 할머니는 정말 동정심으로 돈을 얻기 위해 10년 동안 불쌍한 척 연기를 해온 걸까요? 할머니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할머니가 하루에 다니는 역은 모두 3곳. 쓰레기를 모으는 데는 무려 9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담긴 휴지들을 바닥에 늘어놓는 바람에 승강장이 쓰레기들로 지저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먹다 버린 커피를 그대로 바닥에 쏟아버리는 폴더 할머니. 지하철에 타서도 폴더 할머니의 거침없는 행동은 이어집니다. 자리를 양보한 승객이 친절하게 할머니 앞에 수레를 끌어다 주자 나더라고요? 호의를 호통으로 돌려주는 폴더 할머니. 이 유별난 성격과 행동 때문에 자주 다니는 역에서도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는 역 밖으로 나와 도로 한가운데를 위태롭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난 남자. 그는 할머니가 오후 내내 모은 쓰레기를 분리하더니 어디론가 치워버립니다. 그리곤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듯 싶더니 할머니에게서 무언가를 건네받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손에 든 물건을 살피는 남자. 돈을 세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쥐어줬던 돈입니다. 이 남자 어딘가 수상합니다. 대체 할머니와 무슨 관계인 걸까요? 남자가 자리를 떠나고 혼자 남겨진 폴더 할머니. 그런데 이때 하루 종일 몸을 반으로 접고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허리를 꼿꼿이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곤 이내 허리를 구부린 채 길을 나서는데요. 어떤 게 할머니의 진짜 모습인 걸까요? 잠시 후 할머니의 더딘 발걸음이 한 집 앞에 멈춰서더니 대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이 캄캄한 데다 인기척이 없는 것으로 봐선 이곳에 할머니를 맞아줄 사람이 없는 듯 보이는데요. 하루 종일 끌고 다니던 손수레를 잘 숨기고는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정이 다 돼서야 할머니의 긴 하루가 끝이 납니다. 할머니에게 가족이 없는 걸까요? 선글라스를 낀 수상한 남자는 할머니와 무슨 사이인 걸까요? 이웃들은 할머니를 둘러싼 소문의 진상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도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해. 하도 뭔가 알려주셔가지고. 그죠. 방만 전세 얻었지. 혼자 사시는 거 아들 있어요. 아들이랑 같이 살아요? 우리는 집 앞에서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폴더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곧장 지하철역 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같이 산다는 아들의 모습은 그 후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지하철역으로 출근하는 폴더 할머니.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이 날도 할머니는 쓰레기통을 기웃거립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겠습니다. 이거 다 뭐예요? 전기 들어가졌어요. 보물상에 팔라고. 보물상에 팔면 돈이 좀 돼요? 돈 주세요. 하면 돈값을 가지고 돈 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거슬만 하지.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자는데 안 자라고 그러고 나지. 허리도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오늘은 내가 뭐 7년 전에 바쁘다고 땅콩하지 말고 야가 먹지 말고 막 배가 딱 헛두부를 꺼버려야 될 벌써. 할머니 말에 따르면 쓰레기를 모아서 버는 돈은 하루에 고작 500원. 허리가 굽은 건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혹사하면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오늘도 6시간을 역에서 보낸 폴더 할머니. 집 근처 역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한쪽 구석에서 끼니를 해결합니다. 식사라고는 우유 한 팩,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캐러멜 몇 개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영양 상태가 좋을 리 없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염려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허기를 달랜 뒤 할머니가 옆자리 학생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전화 내주세요. 허전한데 엄마. 네, 알았어요. 아들에게 건 전화였습니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역을 나서는 폴더 할머니. 짐이 가득한 수레를 끌고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만난 사람이 전날 밤 나타났던 바로 그 남자입니다. 그가 바로 할머니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전날 그랬듯 쓰레기를 정리한 아들은 할머니를 업고 집 쪽으로 향합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훈훈한 모습도 잠시. 아들은 할머니를 집 앞까지만 데려다 줄 뿐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곤 어디론가 발길을 돌리는데요. 다음 날 우리는 할머니 집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랑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좀 들어갈게요. 뭐야? 할머니랑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했다고요? 얘기, 대화.
할머니 혼자 사는 집안은 온통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집안 가득 채워진 쓰레기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할머니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다가 못에 찔렸다는 다리의 상처는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아들 병원 타고 가자 그러는데 내가 안 가. 지나는데 아파가지고 혼나요. 안 돼 할머니 안 가면 안 돼요. 약 사다 말로 그래. 아드님 어디 있어요 아드님? 아들은 살아요. 아, 같이 안 사세요? 아, 그래. 상처가 골마도 그저 참고만 있었다는 할머니.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병 가려고 돈 없어가지고 못 가잖아. 나한테 오는 거 의미가 뭐야? 아, 온 이유? 할머니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상황이 어떤지 보려고. 그래 돈 도와주리게? 성한 살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몸을 편히 누일 자리조차 없어 보이는데요. 성치 않은 몸으로 끼니를 제대로 챙길 수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집안에서도 할머니는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겨우 거동을 합니다. 어지럽게 놓인 물건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데다가 다리까지 다쳐 매우 불편해 보입니다. 아들은 왜 할머니를 돌보지 않는 걸까요? SBS도 궁금한 이야기 와이단이 들어오다니 들었는데 아무리 내가 이걸 속 구르마를 내가 수백 개를 부셨어요. 못하게 하려고. 안 돼,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자식 입장에서 어머니를 집에다 막 가둬놓을 수는 없고. 어? 일용직으로 일한다는 아들 장 씨. 할머니를 방치한 게 아니랍니다. 노인네는 병원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리 뭐 괜찮다고 막 며칠 그러길래 철거일이 나왔고 거기서 3주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저번 주에 올라오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됐더라고. 아들은 어렵게 할머니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어서 남편과 사별한 할머니는 혼자서 자식을 키우며 억척스레 일을 하며 살아왔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하자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다는데요. 어머니가 내가 진짜 병원 가면 다 했죠. 사고 만났으면은 지금 뭐 기름 타고 자녀도 낳고 어머니한테 다 했었던데 그게 내가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사고 후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 재기를 꿈꾸며 아들은 장사를 시작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답니다. 할머니가 지하철역에서 쓰레기를 모아 팔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부터였다는데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집착은 아들의 부서진 인생을 채워주고 싶은 애끓는 모정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다음 날 폴더 할머니와 아들이 쓰레기를 정리하던 공터에서 아들 장 씨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담 뒤에 던져뒀던 할머니의 쓰레기들을 모두 꺼내놓는데요. 얼마 동안 수집한 건지 그 양이 엄청납니다. 아들 장 씨는 능숙하게 쓰레기 자루들을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곤 수레를 끌고 길을 나섭니다. 잠시 뒤 그가 도착한 곳은 동네의 한 고물상. 이곳 주인은 아들 장 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고 그런 사람 또 보통 많아서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거지. 오실 때마다 와서 그러시더라고. 못하게 했는데 저래서 기껏다고 고집이 세서. 그날 오후 장 씨가 우리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머니의 허리가 굽은 이유도 따로 있답니다. 10여 년 전 할머니가 장협착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였다고 했습니다. 배 수술을 해갖고 이게 이어서 배를 크게 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배가 안 나오니까 허리가 더 구부러지는 거예요. 다리에 난 상처도 할머니가 병원 치료를 중단하는 바람에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나 신발 여자 거더라고. 안 갔으면 신발 안 찍어야 이래. 아, 엄마. 가면은 치료 빨리 하고 낫지. 약 바르면 낫지 뭐가. 안 된다니까, 엄마. 치료비 우리가 될 거예요. 내가? 아드님 돈 안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요. 알았죠? 그래 지금 가라. 준비하시고. 돈 걱정부터 하는 할머니를 겨우 설득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손톱 오른다고 그러듯이 그거를 2차 감염이라고 그러거든요. 범위가 넓으면 피부 이식을 하거나 그런 수술을 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아들 장 씨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어머니가 뭐 걸어 다니시고 괜찮다고 뭐 얘기하시더니 저 불쾌한 것 같아요. 할머니의 허리는 이미 치료가 어려운 상태. 대신 아들은 보행기를 준비했는데요. 운동하는 거 운동. 내가 산 거야. 엄마한테 주려고. 내가 사다가 살이 왜 살아 이제 뭐 살아 이거 그래서 가자 한번 쪄 보시라고 선물 받아 선물. 또 샀다 그러지 안 샀어. 다시 말해봐 저희가 샀어요, 저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사는 주는 거라 네,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내줘 돈 달라고 하려고 아니, 안 그래. 고마워 다 쓸게요 허리 피라고. 예 뚫고 대결하고 밀어보라고. 들으실게요 밀어봐. 아니 타고 다니기 좋아 신랑이 끝에 할머니는 보행기에 앉아서 산책을 하기로 합니다. 동안이요? 안 걸리기 좋지 안 그래도 좋지. 밖에 나가고 산책 이렇게 하고 운동하고. 안 나가 이제 안 나가 진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너 미안해 이제 열심히 어머니 내가 엄마 옆에 하고 있을게 내가요. 지금 가자 불의의 사고로 굴곡진 아들의 인생을 활짝 펴주고 싶었던 할머니. 그러는 사이 정작 노모의 허리는 반으로 접혀버렸습니다. 폴더 할머니가 10년 동안 쓰레기통을 뒤지며 정말 얻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그건 돈이 아니라 어쩌면 자식의 반듯한 미래가 아니었을까요?